자, 그러면 첫 번째 안건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금투세, 유예냐, 보완 시행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투심이 많이 눌려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이후에 장은 급격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꽤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장 막판까지 그 힘을 유지했고요. 앞으로가 그 힘을 더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번에는 박철수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꽤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사실 오늘 개장하고 장 초반만 해도 사실 불안했거든요, 시장이. 예. 약간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즉 이제 여당에서 밀고 있는 금투세 폐지를 사실 야당 쪽에서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그만큼 기다려왔던 겁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정책적인 리스크였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들이 들어오긴 사실상 부담이 되는 선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세금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돈이 더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이 맞지만 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효과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투세 폐지 쪽으로 일단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동성 증가와 더불어서 거래량 확보, 그다음에 증시도 조금 더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이슈 자체는 증시에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금투세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베팅을 좀 주저하시거나 또는 해외 쪽으로만 너무 눈을 돌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한국 증시에도 좀 더 집중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온기가 도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고 매매 비중이 큰 코스닥 쪽의 상승폭이 더 컸고요. 네. 업종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수혜 업종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종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좀 증시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인 좀 반등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 때 이제 블랙 먼데이 때죠. 이때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 자금이 빠져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청산이 얼만큼 될지가 모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근데 금투세도 마찬가지로 당장 시행한 건 아니지만 시행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유예라든지 폐지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불확실성 요소로 인한 심리적인 요소로 이제 증시가 반등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폐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좀 억눌렀던 매수 자금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거나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산업에 대한 구간을 좀 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평가 기업들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증시가 좀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테마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 위주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모아간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했을 때 기대중이 오히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투세 폐지 소식 나오고 나서 워낙 상승이 여러 종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좀 분위기가 괜찮았네요라고 하는 분들도 근데 삼성전자 보면 한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1%도 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좀 소외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가격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달이죠. 지난달 저점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 전략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끝까지 내려가기에는 사실 지금 리스크가 많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 두 번 또
잘못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컨콜에서 사실 지금 4분기 때 또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납품이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만 확실하게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경쟁사가 늘어나는 거긴 하거든요. 예. 물론 전방사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같이 벌긴 할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독주를 하다가 경쟁자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은 좀 밀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서 두 종목 병행해서 좀 베팅하시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내용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 알아봐야겠죠.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두 분이 좋게 보고 있는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GC셀, 바이오, ST팜, 바이오. 역시나 바이오 쪽으로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GC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한동안 이제 국내 증시는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큰 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아직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된 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뒤늦게라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후발주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투세 폐지가 이어지고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세포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유난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C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분야 쪽으로 연구 개발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한 100%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C셀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포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상승 방향성을 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보통 코스닥이 좀 강한 시세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 보통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GC셀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GC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랑 생물보안법에 대한 상승 재료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GC셀은 이제 세포치료 유전자 연구뿐만이 아니라 CDMO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실적 기반에서 좀 안정권 있게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좀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GC셀 먼저 알아봤고요. 그보다 시가총액이 한 4배 정도 큽니다. ST팜을 골라오셨네요. 네, ST팜은 도전 10배거에서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최근에 조금 약간 낙폭을 좀 보이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낮아진 상황이고, 오늘 지금 주제였던 금투세 관련해서 역시나 바이오 섹터가 가장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방향성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때 가장 또 수혜를 보는 섹터가 당연히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속에서는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게 맞다. 그중에 좀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ST팜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회사는 이제 주력 제품인 이 유전자 치료제 원료죠. 올리고 매출이 상당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산업 수요 때문에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증설될 때마다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될 수 있다,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CDMO 전문 기업인데, 사실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까지 같이 발효가 되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생겨서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다가는 위탁을 못 맡기는 상황이에요. 왜?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중국에 못 맡기는 상황이 되니까 차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CDMO 기업이고요.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ST팜이 가장 빠른 또 계약을 따냈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던 글로벌 회사들이 ST팜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수주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연말에 희귀 고중성
지방혈증 치료제의 FDA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상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또 그 이후에 추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GC셀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인데 급락을 안 한다. 더 관심 가져야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의료파업 장기화로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 남겨주셨고요. 또 7월부터 계속 바닥 찍으면서 상승 중이다. 저점도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여전한 기대감 남겨주신 분도 있네요. 다른 의견도 체크해 볼게요. 머크와 계약 해지 이후 재기 못할 줄 알았는데 꽤 잘 살아남았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3%가량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고요. 미국 자회사 바이오센트릭 CEO 교체하고 CDMO 사업 확대 중이라는 뉴스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재대혈, 유통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죠.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FDA 승인만 믿는다라고 남겨주시면서 조만간 결실이 있겠지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계약 후 이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매출 어디에 기대를 해봐야 할지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ST팜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증가, 뭐지?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수주 공시가 잇따라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노머, 올리고핵산, HIV 치료제 있는데 모멘텀에 비해 아직도 저평가네요. 라고 아쉬워하는 분도 남아있네요. 다른 의견들도 체크해볼게요. 주봉 월봉은 꾸준한 상승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나 올라주네. 이 종목 역시 오늘 5%대 상승 마감했고요. 또 제2의 알테오젠 30년 들어 매출 1조 전망된다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전환사채 오버행, 또 매출의 큰 상승이 눈앞이고 대세 상승 초입인데 그 상승을 앞두고 약간은 불안한 수급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GC셀 같은 경우는 이뮨셀 LC 주에 대한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승인이 되면 뭐 주가의 상승은 기대를 더 해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HAB에 대한 모멘텀, 실적을 찍히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기 때문에 GC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로 좀 지속성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센트릭을 통해서 공정 기술을 이전하고 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CDMO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비파마라는 기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CDM을 통해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C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판권을 좀 크게 넓혀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결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대비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라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T팜은 기대감은 큰데 계속해서 전환사채 공시가 나와서 좀 부담스럽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지금 공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지금 거래소 공시 한번 들어가시면은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꾸준하게 전환사채를 바꿔달라고 하는 추가 공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가 상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물량이 그럼 늘어나니까 오버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이 9월과 10월 달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상장했을 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당히 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은 역대치를 찍고 있는데 단기 차트로 보면 올해 저점 대비 한 2배까지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차트를 바꿔드릴게요. 바로 장기 차트로 보시면 과거의 실적이 훨씬 덜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주가는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증설에 따라서 레벨업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연됐던 매출들이 또 3분기 때 조금 주춤했지만 4분기 때 실적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T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셀의 오늘 종가가 34,850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되나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거의 차트 최하단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추세를 제대로 탄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아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좀 체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부근인 4만 원대 라인으로 잡고 좀 첫 번째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7,7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최하단 부근 깨면은 좀 손절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은 크지만 돌다리 두드려보고 간다. 1차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 27,7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T팜은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1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일단 ST팜을 오늘 초반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금토세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주면서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저점을 잡고 싶었는데 하지만 뭐 올라가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 지금 전고점 저항은 그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제시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일단은 11만 원으로 전고점 저항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최고가 올해 최고가 또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역대 최고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성장성까지 갖고 있는 바이오주를 찾고 계신다면 ST팜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매물대 저항 고려했습니다. 88,000원. 이탈 시에는 현금화 시키시고 재매수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1만 원이지만 15만 원 선까지도 바라본다. 그리고 손절가는 88,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